오늘 김 작가가 픽한 빅 사건은 세상을 떠난 도현 군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더 비극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6일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손주였고 친구였던 도현 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 전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 어제와 같던 너무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도연아, 이거 여기 문 열어 저기로 나가서 좁으니까 위험해. 8년 동안 아이의 등교를 책임졌던 할머니, 주변 사람들은 활력이 넘치고 운동도 잘하는 60대 여성이라고 증언합니다. 도현 군을 데리고 집으로 향하던 그때 갑자기 SUV 차량이 속력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돼. 도연아. 차량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2m 높이 지하 통로로 추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는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그저 TV로만 보아왔던 급발진 사고, 급발진 의심 사고는 가족을 철저히 망가뜨렸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지금 570일 정도 지났습니다. 날짜를 매일 세고 계시는 거세요? 이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워가는 느낌으로 그냥 하루하루 견디고 또 견디고 도현이에게 다가가는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진다는 지금은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 근황도 좀 궁금하긴 한데 여전히 정신적 충격은 또 운전하셨던 입장에서 정신적 네. 충격은 워낙 크시니까 어머니랑 전화 통화하는 서로 눈물이 너무 많이 나고 어머니를 그래서 사실 못 뵙고 있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형사처벌 관련해가지고 경찰서에 조사도 받고 그러셨는데 이미 경찰에서 10개월 동안 조사 끝에 어머니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 어떤 운전자의 과실이다라는 추가적인 증거물이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상황에서 네. 단지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 민사소송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며 재수사라는 정말 비상식적인 검찰의 입장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여전히 경찰에서는 현재 계속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고는 급발진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급발진 의심 이유 첫 번째, 굉음.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1차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도 굉음이 지속되며 차는 더 빠르게 질주합니다. 우와. 굉음이 시작되고 차가 질주한 거리는 무려 1km. 이 굉음은 차량의 문제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약 40km 속도로 주행했던 할머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1차 추돌 사고 이후 속도는 더 높아졌고 600여 미터나 더 주행했습니다. 차의 시속은 110km, RPM은 500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시속 110km일 때 정상적인 엔진 RPM은 2100가량입니다. 그 EDR이 그때 국가수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EDR은 원래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가 아니라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에 에어백이 터지는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로 변신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5초만 나오기 때문에 또 0.5초당 하나당 기록되다 보니까 10개의 데이터만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EDR이라는 것 자체가 자동차의 두뇌라고 볼 수 있는 ECU를 통해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은 정신병자나 치매 환자가 증언하는 것은 증거를 쓸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즉 차가 미친 상태이기 때문에 ECU 프로그램도 엉망이죠. 여기를 통해서 기록된 EDR은 역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현 군이 숨진 지 501일째 되던 날, 도현이 아버지가 아들이 사망한 현장으로 갔습니다. 사고 차량과 동일한 모델의 차량이 준비됐고 전문가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재현 실험 결과 국가수 발표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를 똑같이 재현한다는 재현 실험이 아니에요. 국과수와 제조사의 페달 5조작 주장에 대해서 시점마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는 걸로 저희가
재현 실험을 한 거죠. 가속 아, 페달을 끝까지 쭉 밟았을 때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신 그쵸. 거죠? 그다음에 AB 작동도 모닝 차량을 추돌했을 때 시점이 46km였거든요. 네. 그럼 그때 속도로 밟았을 때 AB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실험을 한 거죠. 운전자가 가속 페달 60% 이상 밟게 되면 풀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차량 제조 설명서에. 네. 그래서 제조사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40km에서 52km까지 속도를 높였는데도 AB가 작동한 거라고 한다면 네. 결국 국가수나 제조사가 주장하는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이다라고, 차량의 결함이다라고 저희는 주장할 수뿐이 없는 거죠. 급발진 사고는 내가 스스로 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토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만료로 인해 폐기됐던 도연이법. 이 PL법을 도연이법으로 당장 도입하기 힘들면은 단서정을 놓으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속 100km 달 때 과속 방지 턱을 통과하게 되면 차가 붕 뜨거든요. 네. 그럼 운전자도 발이 떨어져서 떠요. 그쵸. 뜨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EDR에는 가속 페달 100% 밟은 걸로 나와요. 거짓말인 거죠. 자동차 블랙박스와 EDR에 나온 기록이 판이하게 틀린 사건의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도 함께 이 참가해서 이 원인 파악에 노력한다라는 단서정을 하나 넣자.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할머니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내 아들의 무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날까지 아버지는 쉴 수 없습니다. 정말 12년 동안 너무나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너무나 멋지고 열심히 살아주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 도연아. 무엇보다 도연이 희생이 헛되지 않게 도연이가 남겨준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통해서 또 다른 국민들이 급발진 사고로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도연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믿고 지금 열심히 국민동의 청원하고 있어. 도연아, 엄마 아빠 너무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한다, 도연아.